네, 충분히 이 마지막 이 히든스탁 이번 8월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장에서 아마 9월을 좀 밝힐 수 있을 만한 가장 강한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9월 달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전략들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5거래일 만에 양 매수세가 시원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또 눈에 띄었던 것이 D램 가격의 하락세가 또 멈춰주면서 SK하이닉스 6%대 강한 흐름 보여줬고 또 삼성전자 어제 악재 있었는데 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코스피 시장 우린 전화위복의 시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악재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경제 성장률 역성장 나와주고요. 거기에 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 이 수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만 나와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일본 수출 규제, 일본 화이트국의 한국 제외까지 나와주면서 지수는 계속 하락세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 이것들이 하나씩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한다면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국 제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가 꼈습니까? 미국이 꼈죠. 미국이 이제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너무 이거를 한국도 너무 이거 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 봐야 되고 일본도 지금 화이트국 한국 제외한 건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미국이 스물스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를 미국이 중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아마 10월 달에 일왕 즉위식에 따라서 아마 중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불화수소가 첫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 규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더 이상 악화될 곳은 없고 이제 괜찮아질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이 상무부에서 서로 관세를 철회하고 미국이랑 이제 좀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미국한테 화해의 손길을 건넸어요. 우리 좀 다시 하자. 다시 좀 친하게 지내자. 서로 관세 부여해봤자 서로 좋을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폭스뉴스 라디오에 나와서 뭔 얘기했냐면은 지금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실제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몇천 개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몇백 개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화이트국 제외 일본과 한일 이 협력 같은 부분에도 계속 어느 정도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럼 시장은 반등이 나오겠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찍었고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눌려봤자 단기 정도 눌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빠져봤자 저는 1930포인트 이상은 빠지지 않을 거라 예상이 들고 눌림 이후에 아마 지속적인 우상향 반등세가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마저도 전화회복시킬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와 함께 또 오늘 이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또 들어왔는데 사실 이번 달에 굉장히 힘들었죠. 7% 이상 빠지는 날도 있었고요. 좀 회복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 뭐 이번 시장 많이 빠지고 그리고 어제자에서 우리 불확실성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큰 급락이 나온 후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지금 양봉을 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 한다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2020년 총선입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지금 시기가 벌써 2019년 8월이 끝나고 이제 9월이죠. 그럼 총선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쨌든 내년에 총선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총선을 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 총선의 지지율,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 가대가 된 제약바이오들,
솔직히 제약바이오는 악재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신라젠도 뭐 이번에 주가 조작 이슈 악재 뜨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티슈진 상장 폐지 당하고요. 악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반등이 나왔어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 이제 지수 방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유 없이 제약바이오가 뛸 이유는 없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보통 연말에 뜹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뜨는데 지금 너무 빨리 뜬 것이 아닌가. 지수 방어가 지금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외바닥으로는 종목이 갈 수 없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외바닥 찍고 반등 나오다가 눌린다고 했죠? 정확하게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 더 빠져봤자입니다. 어차피 빠져봤자 눌림목 구간 본다 하더라도 뭐 592포인트, 590포인트 그 이상 빠질까? 사실상 그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 특히 9월로 넘어가면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많을 것 같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에 마르스홈과 중점을 두고 중심을 두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요 금요일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시면 그렇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아까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궁금합니다. 힌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얘기했죠. 가장 강한 종목들, 시장에서 이슈가 큰 종목들을 찍어내는 게 정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일본 수출 규제, 일본에서 규제하는 건 끝났어요.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갔습니다. 고점 잡지 말았고 저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한국에서 일본에 맞대응하는 수혜주를 찍는 게 정답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무슨 이슈가 나와주고 있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한다면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치사율이 거의 90%가 넘고 거의 99%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거의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죽이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돼지 지금 키우고 있는 양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까지 급등했냐 한다면은 전년도 가격 대비 2배, 그러니까 대략 뭐 1,000원이었으면 대략 1,500원, 그러니까 50% 이상 급등한 상태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돼지고기 모자라서 돼지고기 이 관련주들, 실제 돼지고기의 가격조차도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혜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다가 더불어서 최근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방사능 규제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실제로 대한민국 마트 안에서 이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커피 있죠. 그 안에서 지금 방사능이 검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만 본다 하더라도 이 방사능이 검출돼서 우리가 이 모아놓은 것만 해서 17만 톤이나 돼요. 엄청난 톤이죠. 엄청난 이 양이죠. 근데 지금 실제 한 마포구의 마트, 일본산 뭐를 파는 마트에 가봤는데 거기서 안에서 드립커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커피가 뭐냐 한다면은 6개월 전에 실제로 방사능이 검출돼서 반출되었던 그 커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방사능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면 커피가 지금 마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일반적인 초콜릿이라든가 그 안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고 방사능을 없앨 수 있고 실제 이 방사능에 대비해서 솔직히 우리 아이라면은 내 아이라면은 방사능에 있는 초콜릿 방사능에 있는 물고기 먹이겠습니까? 안 먹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찍어야 되고 우리가 급등이 나올 종목은 뭐냐 한다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했고요. 돼지고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와 더불어서 충분히 이번에 방사능 규제, 방사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이 방사능 규제 강화에 따른 동시 수혜주 두 개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한가 후속주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째서 제가 방사능 관련주로 우진 드렸죠. 근데 우진이 대략 얼마 갔어요? 6%, 7% 갔습니다. 오늘자 종목보다 9월 달에 첫 상한가를 바뀔 수 있을 만한 단 하나의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선착순 50분에게만 공개할 예정인데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에 마르스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딱 50분에게만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9월달 첫 상가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